요새는 월급 실수령액별로 마실 수 있는 커피 브랜드, 이런 이야기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떠돌더라고요. 실수령액으로 5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블루보틀이라고 하는 커피를 마실 수 있고, 한 450만원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래 폴바셋 같은 거 먹을 수 있고, 한 뭐 420, 400 이 정도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래 뭐 투썸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고, 뭐 300 몇십만원 돼야 뭡니까 저 이디야 정도 먹을 수 있고, 뭐 220만원, 230만원, 260만원 뭐 이 정도 되면요, 뭐 메머드 커피나 아니면 저기 컴포즈나 메가커피 이 정도 마실 수 있다. 그리고 한 300, 한 2, 30만원 넘어가야 겨우 이제 이디야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실수령액에 따라서 이 계급별로 나눠 가지고 이제 브랜드별로 해서 나름의 이제 흥미삼아 재미삼아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실수령액이 뭐 270, 80만원 미친 사람들은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지 차를 타면 안 된다. 그리고 뭐 한 300만원 넘어가면 K3 탈 수 있고, 뭐 하다 못해 한 350만원, 400만원 넘어가면 그래 소나타 정도는 탈 수 있고, 못해도 한 500만원 이상 넘어가야 그래야 뭐 겨우 이제 뭐 제네시스급 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1억 월 1000만 이상 받아야 뭐 포르쉐 탈 수 있고, 뭐 또 얼마 이상 넘어가야 또 그 이상의 급을 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브랜드가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다. 소비를 드러내는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블루보틀 커피 마셔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포르쉐를 타도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가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에 이제 새 차 가격이 한 2억 5천 3억쯤 하나 봅니다. 근데 중고차는요 7천만원 8천만원으로 감가가 되게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실제 이제 새 차가 중고차의 가격이 그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돈질의 일환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감당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으면 좀 더 비싼 걸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그 형편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남에게 가시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면 좀 문제인 거고, 정말로 능력이 돼서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서 하면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건 좀 과하다 싶어도 능력이 돼서 3억짜리 포르쉐를 자기 돈 주고 사서 탄다라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문제는 감당 안 될 뭡니까 할부로 리스로 타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이 소비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주식을 부동산을 연끌 안 하고 비투 안 하고 자기 돈으로 한다라고 하면 남들이 봤을 때 좀 배 아프고 좀 부럽고, 굳이 저 돈을 가지고 왜 저기에다 쓰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고 뭐 자신이 만족한다라는데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분수를 훨씬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리는 게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에게는요 3억짜리 아파트도 사는 게 무리일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30억짜리 50억짜리 아파트도 충분히 사도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사람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서 그게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뭐 상급지 하급지 얘기하고 뭐 핵심 지역 뭐 주변 지역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던데, 우리가 서울에 살면 위너고 지방에 살면 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살아도 강남 3구에 살면 위너고 그 외 지역에 살면 패자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의 끝자락에 살아도, 아니면 강남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도곡동이나 청담동에 살아도 삶의 만족도가 월등히 더 높거나 사람의 수준이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싼 동네가 있고 싼 동네가 있고 부자 동네 서민 동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100세 시대, 120세 시대, 150세 시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에 맞게 자신의 처지에 맞게끔 뭔가를 벌리고 살아가면 그 나름의 인생이 훨씬 더 만족스럽고 충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욕심 부리고 좀 더 도전하고 좀 더 뭔가 배팅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무리다, 나는 최대한 안전제일주의 보신주의로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분수보다 조금 못하게 살고 최대한 경계하고 최대한 조심하며 지내는 것, 그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이는 폴바셋 커피를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이데아를 마시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그보다 좀 더 염려스러운 건 그렇게 이제 너무 이제 세분화해서 내가 누군가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이런 우월감, 자만심 이런 걸 갖는 걸 더욱더 경계해야 되는 거죠. 살다 보면 좀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좀 좋은 지역에 아파트에 살 수 있고 그냥 돈질해서 유럽을 가고 미국을 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뽐내고 인스타나 SNS에 자랑질하고 남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게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각자 자신의 분수, 자신의 처지에 맞게끔 살아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아주 능력자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우울해지는 거죠. 한심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우리 개개인들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났다, 못났다, 대단하다, 별로다 이런 걸 판단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도하고 조금씩 괜찮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누구에게나 각자 자기만의 그릇이 있다, 분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단단하게, 좀 더 마음을 굳게 먹고 멀리 내다보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집을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평생 내 재산이다, 내 자식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갖고 가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채권도 마찬가지고 한번 사면 내 인생에 되파는 건 없다 이런 각오로, 이런 마음으로 살면요, 그러면 그 자산들이 우리에게 큰 보답을 해주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아주 큰 기회가 올 때도 있고 고만고만할 때도 있고 별로일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생기든 간에 각자 자신의 꾸준함으로 끈기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 되려 나름의 기회가 되고 가능성이 되고 또 삶의 보람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을 텐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자기 자신이 답답할 때도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마음을 다져가며 살아가면 그러면 좋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삶은 다 각자 제각각 자신의 분수, 삶의 흐름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따라서 흘러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천천히 차분하게 차근차근 뭔가를 만들어가면 어떻겠나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우쭐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네 삶이 괜찮아지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